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아직 바로 키자마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스타 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팅이 여기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연선의 뷰티 고민 상담소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제가 혼자 라이브를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씩 들어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오늘 조금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서 V 라이브도 키고 여기 밑에 유튜브 스트리밍도 같이 켜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순이.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혜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우. 그래서 오늘도 뷰티 고민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뷰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 네이버에 배너를 하나 띄웠었어요. 혹시 네이버 모바일이나 뷰티 패션 칸에서 제 배너를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그 배너를 보시면은 제가 뷰티 고민을 먼저 이렇게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첫 방송이고 네이버 V앱 쪽은 외국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모티콘만 계속 달려. 이모티콘만 이렇게 계속 달리고 고민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제 방송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뷰티 고민을 안 물어보시네? 사연이 없어. 사연이 없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니겠지만 피부 고민, 이제 뷰티 고민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던 분들 대상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고 그거를 조금 해결해보는,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V의 팬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팬페이지에 제 뷰티 상담소 이렇게 배너가 하나 떠 있을 거예요. 거기 공지란에 들어가시면은 배너가 하나 떠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매주 고민, 뷰티 고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그런 거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하나씩 읽어보고 이번 주에 주제를 하나를 정해놓고 그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민을 말해도 되냐고요? 제가 미리 그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제가 준비를 해와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당장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앞서 방송 전에도 이렇게 밑에다 띄워놓긴 했는데 그 뷰티 고민녀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뷰티 고민을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싸, 뷰티 고민 많은데 너무 좋아요. 뷰티 고민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좋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떨려서 제가 막 말을 계속 더듬죠. 원래 제가 유튜브 라이브 때도 이렇게 말을 막 더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사용을 못해서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어요, 지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역시 V앱은 확실히 여러 나라에서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잘 들린대요.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고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고민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아냈는데요. 제목이 피부 화장 무너짐이에요. 피부 화장 무너짐. 뭔가 딱 제목만 들어도 뭐가 고민이겠다. 딱 이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뭔가 그런 피부 고민에 대한 글이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피부 화장을 하면 금세 다 무너지고 지워져요. 지금 이니스프레이 파데를 쓰고 있는데 쿠션도 다 무너지고 유유. 일단
피부 화장 전에는 이니스프리 제주 한란 인리치 크림만 바르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안 무너질까요? 그리고 지성인지 건성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써주시고 심지어 내공까지 달아주셨어. 웬일이야. 진짜 고민인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회사 생활을 할 때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면 점심때쯤 되면은 약간 여기 이쪽에 기름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 건성이거든요? 저는 심지어 지성 피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기름이 생겨요. 그러면서 메이크업, 피부 화장했던 그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게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회사를 가면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그냥 회사에 가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뭔가 열이 올라서 그런지 저 회사에 가면 왜 이렇게 열이 오르는지 얼굴에도 열이 오르니까 이게 모공이 열리면서 유분이 이렇게 폭발하는 거지. 유분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초를 발라놨던 거와 이제 베이스 위에 올려놨던 거랑 섞이면서 막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야. 아이고. 지금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V앱을 틀어놨는데 핸드폰 짐벌 배터리가 나갔어. 아이고. 여러분 그럼 요렇게 둘게요. 너무 낮죠? 너무 낮아. 됐다. 요렇게 둘게요. 댓글 그래도 꽤 많이 올라오네요. 되게 기분 좋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미님. 안녕하세요. 화장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뭔가 지금 벌써 피부 고민에 대해서 지금 뷰티 고민을 막 올려주시고 계셔. 좋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반응이 괜찮네요. 네이언님 이제 여기에 올려주시면 돼요. T존에 올라와요. 잘 들립니다. T존에 올라와요. 맞아요. T존에 올라와요. 여러분 건성이라고 해서 유분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지성이라고 해서 더 심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공이 넓어지면서 유분이 나와서 이게 섞여서 피부 화장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기초 단계를 사실 가장 중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단계가 꼼꼼히 안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피부 고민녀의 상담을 제가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제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대. 내가 내 피부 타입을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피부 타입이 내가 건성이야 라고 생각해서 건성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피부 이 턴오버 주기마다 피부 타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라든지 혹은 그런 습관들 때문에 이 피부 타입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난 쭉 건성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성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이게 피부 타입이 계속 바뀌니까 그때 지금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과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성인지 건성인지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이 지성 피부의 특징과 건성 피부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좀 같이 들으면서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특징을 몇 가지를 말해드릴 건데요. 그 특징을 들어보시면서 몇 가지 체크를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모공이 넓다. 두 번째, 피부가 두꺼워서 피부가 약간 탁한 느낌이 든다. 세 번째, 금방 기름지고 화장이 금세 무너진다. 세 번째, 얼굴 겉은 기름진데 세수라고 나왔을 때 속당김이 느껴진다. 그리고
가끔 이런 여드름이라든지 트러블이 올라오는데 여드름 종류 아시죠 여러분? 여드름 종류 그 중에 화농성 트러블들이 많이 생긴다. 자, 요런 분들은 피부 타입이 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분들은 지성 피부일 경우가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건성 피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일단 좁습니다. 피부가 대체적으로 얇고 이렇게 붉은 선이 보이게 얇고 피부 결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나자마자 바로 금세 피부 당김을 느낍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성 피부 분들은 속당김을 느끼시는데요. 건성 피부 분들은 이 바깥에부터 다 당겨요. 그런 당김이 있고요. 또 화장을 하고 나면 각질이 일어나면서 들뜹니다. 갈라짐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건성 피부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조금 고민이 해결이 되셨나요? 내가 건성 피부인지 지성 피부인지 조금 느낌이 오셨나요? 요게 만약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복합성 피부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부위별로 따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오늘은 지성 피부에게도 좋고 건성 피부에게도 좋은 스킨케어 방법을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성 피부든 건성 피부든 이렇게 화장 무너짐이 없으려면요, 수분을 많이 공급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수분을 많이 공급해 주셔서 안에 수분을 꽉 채워놓고 메이크업을 시작하셔야지 메이크업도 굉장히 안으로 쏙 잘 들어가고요. 오래 유지를 하실 수 있어요. 오래 번들거림이나 또 건조함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수분 미스트, 수분 크림, 수분 에센스를 많이 사용을 해주고요. 요즘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7스킨 방법이라고 해서 스킨을 7번 나눠서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잖아요.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조금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저 보시면 이렇게 쌩얼이죠. 제가 아침에 메이크업을 해도 점심 저녁까지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지성 피부에 조금 치우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성 피부 타입은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지 베이스가 많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성 피부에 맞게 한번 무너짐이 없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기초 단계에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스킨케어 바르시고 선크림 바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사용하세요? 메이크업 베이스나 프라이머를 혹시 사용하시나요? 프라이머를 진짜 꼭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프라이머를 단계를 꼭 해주셔야지 그 화장을 유지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지성 피부 분들한테 정말 딱 좋은 프라이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약간 이상하게 왜 제품 소개 같은 거 하면 홈쇼핑 느낌이 날까요? 말할 때 약간 뭔가 내가 생각해도 약간 이거 광고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약간 홈쇼핑 하는 것 같아. 막 팔아요, 이거 사세요, 막 이러는 느낌이에요. 안 써요. 프라이머 안 써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해드릴 제품은 오늘 유튜브 영상에 제가 유튜브와 네이버 TV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속에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지성 피부이신 분들 꼭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걸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바로 세잔느 이 kit베이스 제품인데요. 이 kit베이스 이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을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저 정말 이 제품 써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얘를 이렇게 손등에 살짝 이렇게 놓고 테스트를 처음 해봤는데요. 약간 제형은 그 샤넬 메이크업 베이스 중에 핑크 베이스 혹시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 아세요? 그 느낌이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묽고 굉장히 얇게 발려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피부에 바르자마자 진짜 피부에 그나마, 저는 건성이라서 그나마 남아있던 유분까지 얘가 다 잡아 먹어버려. 너무 건조해져. 이거 바르는 순간 너무 건조해져.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나는 사실 건성이라서 이게 좀 건조하다 느낄 수 있는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이거 쓰면 내 얼굴에 있던 유분을 얘가 다 먹어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지성 피부이신 분들 한번 써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먼저 베이스로 요거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얼굴에 이렇게 도포할 때도 제형 자체가 워낙 묽어서 피부에 아주 가볍게 발리고요. 저는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아서 손으로 이렇게 발랐는데요. 여러분들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얇게 바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베이스를 단계를 마쳤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무너짐이 덜하게 유지를 하시려면요. 요런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요런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이 우리 보통 요런 쿠션 제품 많이 쓰잖아요. 쿠션 제품보다 리퀴드 타입 제품이 확실히 메이크업이 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요런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다. 쿠션 제품을 쓰는 게 난 더 좋다. 근데 쿠션은 아무래도 지속력이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쿠션을 선택하실 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 헤라 블랙 쿠션이에요. 이 블랙 쿠션은 헤라에 있는 이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을 그 장점을 최대한 흡사하게 여기에 넣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지성 피부 타입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헤라 블랙 쿠션을 얘를 사용해보니까 이렇게 발랐을 때 마무리감이 파우더를 하지 않았는데 파우더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나요. 화장할 때 선크림이 먼저예요? 프라이머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선크림과 프라이머 혹은 메이크업 베이스 이 단계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선크림을 그냥 스킨케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킨케어 맨 마지막 단계에 써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을 바르고 선크림을 발라준 상태에서 프라이머 혹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주겠죠?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절반은 이 블랙 쿠션을 사용해서 발라보고요. 반대쪽 절반은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꿀팁이 하나 또 터져 나옵니다.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퍼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드려서 펴 발라주시는데요. 퍼플을 사용해 주시는 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퍼플을 이렇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내 피부의 유분 있죠. 내 피부에 불필요한 유분들을 이 퍼프에 먹어줘요. 퍼프가 먹어줘요. 내 피부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유분들을 퍼프가 잡아내주기 때문에 이 퍼프를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피부가 훨씬 뽀송하고 얇고 밀착력 있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프를 이렇게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다 발랐다 하시면요. 지금 요거는 파운데이션 여기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 그런 새 퍼프를 사용하셔서 그 새 퍼프로 이렇게 피부를 한 번 더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깨끗한 그 퍼프에 이제 불필요한 유분이 쏙 들어가겠죠. 경계를 제가 조금 펴줄게요. 지금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썼더니 경계가 져서 이거 약간 벌칙 게임 같아. 1시간 내에 상담도 해주고 메이크업도 해야 돼서 약간 벌칙 게임 같아. 마음이 급하네요. 자, 그러면 댓글을 조금 읽으면서 뒤에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끝났어요. 파운데이션이 끝났는데 그 위에 이제 파우더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줄 건데요. 파우더는 요런 루즈 파우더 타입과 이렇게 압축 타입 두 종류로 나뉘는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요런 루즈 타입을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유분감도 잡고 피부 표현도 훨씬 매끄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출에서 이제 내가 회사 다니면서 써야 되는 거는 압축 타입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두 종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저는 꼭꼭 눌러주듯이, 이렇게 털어내주지 않고 이렇게 꼭꼭 눌러내주듯이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 꼭 파우더 그 퍼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퍼프를 사용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파우더가 끝났어요. 눈썹을 살짝 그릴게요. 여러분, 제가 시간대를 9시로 정해봤는데 오늘 키기 1시간 전쯤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9시에 라이브 킬 거예요 했더니 못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9시에 뭐 학원에 계신다거나 다른 일을, 오늘 또 불금이잖아요.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9시에 뭔가 약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조금 편하고 더 좋은 시간대가 있으면은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런 걸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뭔가 뷰티 고민하면은 이런 눈썹 그리는 것도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 어떻게 양쪽 짝재기가 안 되게 눈썹을 그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보통 일요일이 제일 여유로울까요? 일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사실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저녁. 오늘 금요일에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영상을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 혹은 토요일 낮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이제 편한 시간대를 맞춰서 업로드를 하는데 영상도 맞춰야 되고 오늘 라이브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일요일 괜찮을 것 같아요. 일요일 저녁이면 여러분 보통 몇 시가 저녁으로 생각을 하실까요? 9시, 10시, 뭐 11시? 메이크업을 하실 때 이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순서를 어떻게 하냐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아이섀도우를 올릴 건데요. 이 아이섀도우를 올릴 때 메이크업 무너짐이 오늘 주제잖아요. 메이크업 무너짐에서 저는 이게 크리즈 현상이 생기는 거가 정말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쌍꺼풀이 조금 짙게 나 있는 편인데 이 쌍꺼풀 라인 선으로 뭉침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밑에 제 잔주름들, 눈가 주름 사이에도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껴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든 게 더 눈에 띄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이 프라이머예요. 아이 프라이머. 아이 프라이머를 안 썼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아이 프라이머를 따로 쓰지 않았고 프라이머를 눈가에도 한 번 더 사용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프라이머를 눈가에 썼을 때는 눈가 피부 조직이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효과를 좀 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프라이머를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진짜 정말 추천드릴게요. 꼭 한번 써보시면은 크리즈 현상이 싹 사라지고요. 펄이라든지 발색 같은 게 훨씬 선명하고 또렷하게 나와요. 예쁘게 나와요. 자, 이 아이 프라이머를 이렇게 눈가에 도포를 먼저 해주시고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2018년 FW 트렌드를 살려서 약간 글리터한 섀도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SS지만 FW 트렌드를 따라서 글리터를 써볼 건데요. 제가 왜 FW를 갑자기 트렌드를 잡았냐 하면요, 클리오에서 이 섀도우가 출시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섀도우 컬러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블로그에 발색 리뷰를 좀 포스팅 해볼까 해서 하나씩 모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발색 너무 예쁜 거야. 펄이 너무 예쁜 거야. 글리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뽑았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자랑하려고 같이 한번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얘를 준비했어요. 브러쉬는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 세 종류를 사용할 거고요. 먼저 가장 통통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01번 텐더 라이트를 눈에 전체적으로 도포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도포해줄 때는 약간 반원을 그리듯이 넓게 동그랗게 펼쳐주시고요. 남은 잔량으로 언더에도 살짝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 사이즈 브러쉬를 가지고 어떤 걸 해볼까요? 모노코랄 마호가니 매직 요걸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진짜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컬러 너무 예쁘죠? 이 펄감 어쩔 거야? 이 빛에 따라서 반짝임이 펄감 진짜 예술입니다. 장난 아니죠? 요거는 06번 시크 브론즈 컬러예요. 요거를 아이홀까지 넓게 발라줄게요. 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나 색이 그라데이션을 예쁘게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섀도우를 묻힌 상태에서 중앙에 먼저 콕콕 집어서 도포를 해주고 잔량으로 가장자리를 펼쳐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도 그라데이션이 뭉쳤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가장자리를 첫 번째 사용했던 베이스 섀도우를 묻어있는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장자리를 한 번 더 펼쳐주세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정말 예쁘게 되죠. 아무래도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이 노트북으로 색감이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색감 잘 보이시나요? 자, 반대쪽도 같이 해줄게요. 오늘은 조금 컬러가 눈을 떴을 때도 컬러가 보일 수 있도록 아이홀 위쪽까지 넓게 컬러를 발라줄 거고요. 뭔가 이런 골드 펄을 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렬하게 넣어주니까 오늘 입은 이런 원피스 의상
그런 패턴이 화려한 걸 입었을 때 펄감이 훨씬 또렷하게 나오니까 옷이랑 더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언더 3분의 2 지점까지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자, 안쪽으로 조금 짙은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10호 마호가니 매직 컬러를 약간 모가 이렇게 짤뚱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블렌딩을 해볼게요. 저는 진한 음영이 안 어울려요. 포인트 저 보이지 않고 눈 조금 작아 보여요. 아, 진한 음영을 하면은 눈이 조금 작아 보이나요? 잠시만요. 원래 좀 눈이 큰 편이신가요?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눈밑 주름 얘기를 듣고 써보고 싶어졌어요. 진짜 꼭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전 눈밑 주름 때문에도 있지만 이런 펄감이나 이런 색감의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섀도우를 어떤 걸 올려도 좀 잘 무너진다, 금방 사라진다, 날아간다 하시는 분들도 프라이머를 쓰시면은 지속력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오늘 주는 지금 아이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를 해볼게요. 뷰러를 살짝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웜톤이에요. 파란색, 검은색, 흑갈색, 주황색이 안 어울려요. 여러분 지금 댓글 올라오는 글을 읽어보면요, 지금 벌써 피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피부 고민을 제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V앱 V뷰티 팬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란 댓글란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이번 시간은 오늘 이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면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뷰티 고민을 제가 해결해드리는 뷰티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고민을 저한테 사전에 먼저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고민을 하나씩 다 풀어드릴게요. 언니 예전에 겨울 쿨톤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제가 겨울 쿨톤이라고 말한 걸 다 기억을 해주시네요.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아이라인은 프로웨이 청담 스모키 브라운 이게 스무스 슬림 젤 펜슬을 사용해 줄게요. 요것도 오늘 업로드한 영상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게 진짜 발랐을 때 너무 스무스하게 돼서 이 눈가에 너무 막 이렇게 쓰면은 눈이 뭔가 자극이 많이 되면 눈 주름도 많이 생기고 눈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 통증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정말 한 번 쓱 터치를 해도 매끄럽게 쓱 나와요. 그래서 얘가 정말 초보자분들이 쓰기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조금 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롭스 추천템 하울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롭스에 가시면은 세잔느 제품, 피카소 브러쉬, 그리고 요 프로웨이 청담 제품을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어느 정도로 파격적이냐면요, 거의 절반 가격에 사실 수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양도 적고 좀 빨리 쓰는데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는 조금 좀 많이 구비를 해두시면은 요 기회에 하나를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렸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이 왕왕 언니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반갑네요. 저도. 리라 언니도 들어와 주셨고 스린 언니도 들어와 주셨어요. 언니 반가워요. 제가 사실 요 라이브 키기 바로 직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첫 라이브고 망칠 것 같은 거야. 제가 그 뷰티 고민을 사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참여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막 극심한 긴장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언니들한테 막 하소연을 조금 했어요. 언니 어떡해요, 저 너무 떨려요. 그랬더니 이렇게 와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언니. 자, 마스카라를 해야겠죠. 마스카라를 하고 얼른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카라를 살짝 발라주시고요. 우리 다음에 그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스카라 바를 때 이렇게 눈 두덩이나 눈 아래쪽에 마스카라가 묻어나요. 그런 뷰티 고민을 해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스카라는 키스미 마스카라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정말 오래 갑니다. 이 처짐도 덜하고 정말 오래 가고 여러 번 덧발라줬을 때도 크게 뭉치지 않아서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이 제품을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정말 몇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보다 뭐 더 좋다, 덜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이 제품 정말 가장 적당하게 제품력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되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치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치크는 오늘 무난하게 아이에 뭔가 포인트를 줬으니까 볼은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보고요. 약간 소프트 코랄 컬러, 세잔느 내추럴 치크 소프트 코랄 컬러를 사용해서 광대에 사선으로 이렇게 치크를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광대 쪽을 V자 형태로 이렇게 사용해 볼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치크를 바를 때도 뭔가 콘텐츠가 막 떠오르는 것 같아. 얼굴형별 뭐 치크 사용 부위 같은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알려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광대에 이 굴곡을 살려서 V라인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렇게 넣어주고 하이라이터를 준비했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립은 이치스킨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 이치스킨 제품을 준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부 고민이 바로 화장 무너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이 새빨간 컬러를 입술에 풀 컬러로 바르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고 난 이후에도 그 빨간색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원래 보통 밥 먹고 나면 립스틱 안쪽 이렇게 다 사라졌잖아요. 되게 지저분하게 없어지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같이 이제 뭔가 그냥 친구들이랑 먹는 자리는 괜찮아. 그런데 남자친구랑 밥을 먹거나 아니면 정말 미팅 자리를 갔는데 미팅 자리를 요즘 식사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갔는데 그래도 나름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밥 먹고 났는데 입술이 막 다 사라져 있으면 막 여기 이렇게 쩍쩍쩍쩍 갈라지고 각질 사이에 이렇게 몇 개 묻어 있고 그러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자리에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꼭 이츠스킨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2018년 트렌드 컬러 체리토마토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얘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요. 부드럽게 발려서 픽스가 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지금 실제로 봤을 때는 컬러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이 화면으로 보니까 컬러가 약간 형광빛 돌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죽여줄게요. 근데 여러분, 이 제품에 단점이 있어요. 바로 이에 껴요. 이에 이렇게 껴요. 그래서 항상 꼭 바르고 이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이에 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컨투어링만 살짝 넣어주면 메이크업이 끝날 것 같아요. 저 퍼프 궁금한데 어때요? 이 퍼프는 피카소 퍼프예요. 근데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두 종류,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넓적한 넓은 부분은 이렇게 두드려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고, 이 중간에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부분은 눈밑, 여기 코옆 요런데 사이즈가 쏙 들어가요. 근데 요 코 쪽은 저는 조금 요게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핑거 퍼프라 그래서 훨씬 얇고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핑거 퍼프를 제가 이번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클포스클 거는 아니고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롭스 같은데 가시면은 요 피카소 퍼프, 피카소 브랜드 코너에 가셔서 구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마저 컨투어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컨투어링은 바비 브라운 브론징 파우더를 사용할 거고요. 이제 갑자기 말이 꼬였어. 턱선을 이렇게 깎아줄 건데, 여기 목에서부터 턱 위로 치고 올리듯이 브론징 파우더를 사용하고,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 쭉 이마 그리고 옆선은 헤어라인까지 아예 이렇게 쓸어버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굴 좀 작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브론징 치시는 경우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언제 사용하냐면요, 아이돌 메이크업 커버할 때 제가 여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뭔가 메이크업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내 얼굴이 연예인보다 많이 커서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 커버는 정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그 아이돌이랑 얼굴이 되게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쳐주는 거지, 정말 그걸 따라서 여기서부터 쳐주시면 안 되고요. 사용할 때 여기 턱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듯이,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제가 그런 아이돌 커버 메이크업 영상 올릴 때마다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학생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잘못 따라 하실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헤어라인도 하죠. 저도 헤어라인 해야 돼요. 오늘처럼 특히나 이렇게 업 스타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만 예쁘게 채워줘도 얼굴형이 굉장히 달걀형으로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비어있는 부분도 헤어라인을 사용하는 제품을 써서 메꿔주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둘게요. 그냥 이렇게 원래 약간 부시시한 듯이 이렇게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의상도 트로피칼스럽고 메이크업도 오늘 굉장히 발랄한 트로피칼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이렇게 회사를 나가시면 괜찮지만 좀 발랄해 보이고 뭔가 막내 느낌은 나도 약간 저는 사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도 되는 회사를 다녔었어서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조금 펄감 즐기시고 입술 컬러를 살짝 부드러운 컬러로 사용해주시면은
회사에 나가실 때 요 정도 메이크업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메이크업이 다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죄송해요. 제가 노즈 쉐딩을 빠뜨렸네요. 노즈 쉐딩만 하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피카소가 라이너랑 퍼플을 잘 만들죠. 맞아요. 너무 잘 만들어요. 제가 라이너랑 퍼플 진짜 많이 써요. 아이라인 브러쉬. 저 요즘 새로 나온 133번 브러쉬에 푹 빠져 있습니다. 노즈 쉐딩을 하실 때 눈 앞머리 쪽을 하실 때는 눈 밑으로 너무 내려가시면은 코가 더 길어 보일 수 있어요. 저는 특히나 코가 긴 편이어서 이때까지 내리지 않고요. 이쪽 아래에서부터 코끝도 잘라서 해줄게요. 노즈 쉐딩만 해줬는데도 어때요? 윤곽이 확 살아나죠? 립 라이니는 어디 마몽드 나스 이츠스킨 립 라이니는 이츠스킨을 썼어요. 근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스타 연선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TV 뷰스타 연선을 검색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는 연선을 검색해 주셔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여러분 요즘 하트가 많이 늘었네요. 하트 지금 8,000개 정도 되었는데 좀 더 눌러서 우리 끝나는 10시에 끝나는데 10시에 끝나기 전에 만 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와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그리고 네이버 지금 V앱 같은 경우는 10시에 종료가 돼요. 10시에 종료가 돼서 여러분들 진짜 아쉽지만 만약에 이렇게 방송을 이제 메이크업 다 했으니까 이제 수다 하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면 유튜브로 넘어오셔서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슈니, 스칼렛, 연선, 뽕니 제가 너무너무 친한 지인분들이에요. 스칼렛 언니, 콩슈니 언니 너무 좋아하고요. 뽕니랑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 예뻐요. 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셨대요. 안녕하세요. 오스트레일리아 안녕하세요. 주민 오빠, 호니언. 네, 맞아요. 저희 다 뷰스타랍니다. 자, 이제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이 메이크업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픽서를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미스트랑 픽서는 정말 달라요. 픽서는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을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미스트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픽서는 여러분 이거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바로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세팅 픽서예요. 이거 진짜 유명한 이유가 진짜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해외에 어떤 이제 이거를 사용했던 유저분이 인터넷에 좀 부끄럽긴 한데 이거를 사용하고 7시간 동안 폭풍을 했는데 하나도 메이크업이 안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픽서를 사용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뿌리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한번 뿌려줬어요. 근데 어반디케이 픽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고정력은 너무 좋은데요. 사실 우리 미스트 같은 거 이렇게 뿌렸을 때 수분 공급을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또 그 미스트의 향 때문에 뭔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얘는 뿌리고 나면은 심한요.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얘 약간 되게 입냄새 심한 아저씨가 내 얼굴에 폭풍 찜 뱉은 느낌, 그 뭔가 진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서 이거 진짜 향이 너무 별론데 그래도 고정력 하나는 정말 이 제품을 따라올 게 없습니다. 맡아보고 싶다. 제가 대신 뿌려드릴까요? 그래서 요거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른 픽서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지성 피부인지 건성 피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메이크업이 너무 금방 무너져요. 요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어때요? 해결이 조금 되셨나요? 제가 진짜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가지씩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지성 피부들이 쓰면 좋을 것 같은 프라이머, 요 세잔느 kit베이스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파운데이션 두 종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쿠션 제품은 헤라 블랙 쿠션, 그리고 바비브라운 롱래스팅 롱웨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나 왜 이렇게 이름 못 말해? 요 두 종류를 소개를 해드렸었고, 파우더는 요 루즈 파우더랑 압축형 타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베이스 제품은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효과가 좋고요. 마무리로 이 어반디케이를 사용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 프라이머를 꼭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요것만 좀 지켜주셔도 확실히 오래 갈 것 같고요. 정말 유지력 좋고, 이 제품 뭐 먹었을 때도 안 지워주는 립스틱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츠스킨만한 제품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츠스킨 립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다움이랑 아이오펜은요, 쿠션 말씀이신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콩님이 딱 깨끗하게 정리를 딱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베네피트도 좋습니다. 베네피트 프라이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아직 10시가 되지 않았는데 하트가 10,000개가 넘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어떡해. 저 첫 라이브인데 저희가 혼자서 라이브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첫 라이브에 하트가 10,000개가 넘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저는 다음 라이브는 언제 할 거냐면요,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 11시, 아침 11시에 패션, V패션에서 랭앤루 패션쇼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백스테이지에서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한번 만나보고 모델분들도 인터뷰해보고 백스테이지를 제가 한번 쑥 훑어드리고 프론트에서 패션쇼를 관람할 예정이니까요. 11시에 아침 일찍 기상하셔서 저와 함께 패션쇼를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도 랭앤루 제품이거든요. 이번 신상 원피스라서 요걸 한번 입어봤어요. 제가 어저께 쇼룸에 갔다가 너무 예뻐서 하나 질렀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랭앤루 너무 좋아해요. 유튜브도 해주시나요? 유튜브도 제가 해드리면 정말 좋은데 핸드폰으로 제가 라이브를 켜야 돼요. 근데 제가 핸드폰이 한 개밖에 없어서 V앱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V패션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문군 오빠도 오고요. 킴닥스님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랭앤루 쇼니까 연예인 분들도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라이브 너무 잘하세요. 진행도 잘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실 말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 혹은 너무 말을 내가 많이 더듬은 것 같고, 제가 영상을 주로 찍다 보니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영상에서는 편집이 가능해서 말을 했을 때 조금 말이 어눌하고 서툴게 되면은 같은 멘트를 한 번 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뷰스타 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색한 거야. 어색하면 한 번 더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뷰스타 연선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를 할 때도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그러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역시
V 앱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유튜브 스트리밍을 함께 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종류로 이제 댓글 채팅창에 올라오니까 소통에 끊임이 없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재밌으셨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다음 뷰티 고민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은 더욱 재미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뷰티 고민은 어떤 게 있을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이런 라이브를 한번 기획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랑 뭔가 소통하면서 더 저도 지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V 앱은 5분 뒤에 종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은은한 봄 메이크업 해주세요. 봄 메이크업은 제가 봄 메이크업 약간 봄 메이크업 어쨌든 봄 메이크업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뷰티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는 그런 방송이라서요. 여러분들 뷰티 고민 남겨주시면 뷰티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캐멀말티님과 함께 캐멀말티님과 함께 저도 하면 좋겠네요. 캐멀말티님이 또 라이브를 요즘 하시잖아요. 너무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되게 궁금했던 게 지금 V앱은 자막이 나오고 있나요? 제가 오늘 일정표를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일정표에 제 방송 스케줄이 안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자막 해주시는 분들이 제 방송이 있는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이 안 나갔을 수도 있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업커밍 배너를 일찍 올려서 일정을 잡도록 하고요. 특히나 오늘 9시 방송이 굉장히 많았어요. 9시 방송 지영이 우지소녀님도 계시고 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지금 9시에 지금 라이브를 켜서 하고 계셔서 아마 저한테 자막이 안 붙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일정표를 조금 유도리 있게 잘 해가지고 자막을 꼭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외국인 분들이 많이 없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바로 자막이 안 나와서 조금 소통이 힘드셔서 많이 자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 특징은 이렇게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세요. 영어로 이렇게 글을 안 남겨주시고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이렇게 이모티콘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모티콘 하나도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라이브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방송 스케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가 있으시면은 뷰티 고민을 같이 보내주실 때 언제가 좋아요, 몇 호일 몇 시가 좋아요 이렇게 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뿅.